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뭐 큰돈을 벌어들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과 저와의 은퇴 준비를 위해서 ETF를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페를 개설하고 한 달 정도를 운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역시나 타미당을 바탕으로 한 은퇴, 월 배당, 그리고 조기 경제적 자유 뭐 이런 거였습니다. 자, 오늘은 슈드와 타미당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를 한 페이지로 해보겠습니다. S&P와 나스닥 상승폭이 컸고요. 다우가 13%로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 보였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고 거기에서 금융주들이 하락폭이 컸었습니다. 제가 금융주를 마지막에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포함되어 있어서 몇 번 하락하는 데 있어서는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은 많이 올랐고요. 실버, 골드도 많이 올랐습니다. S&P는 좋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기회와 도전의 25년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좋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요. 물가 상승률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자, 25년의 막판의 흐름을 보면 최근에 조정받는 모습 보였습니다. 24년 말부터 좀 저항받다가 조정받는 모습이고요. 저항도 없이 조정받는 모습, 다우는 크게 조정받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8%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이 포인트인데 실제로 S&P를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물가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통장에 내가 돈을 쌓아놓고 이렇게 있으면요. 이만큼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하셔야 돼요. 최소한 은행이라도 가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은행은 금리가 낮고 세금 내고 나면은 오히려 또 좀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여러 가지가 또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S&P를 장기적으로 투자하게 되면은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랐던 것이 S&P 과거 동안의 투자 경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S&P는 은퇴를 앞두고는 변동성 때문에 이렇게 빠질 경우에 내 자산이 확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나누시거나 아니면 최근에 인기가 많았던 월 배당, 특히나 타이거 미국 배당, 타겟 커버드 콜 2호 이름이 좀 섞였네요. 타미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타미당 2호라고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름이 바뀌기 전에 이름이 타미당이었거든요. 타미당 2호라고 보시고요. 보시면 주가 변동폭이 9,300원까지도 가져왔지만 실제로 1,500원에서 9,300원의 1년 반 동안의 흐름은요. 최 10% 아래 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던지 간에 커버드 콜이라는 특이한 이 전략으로 인해서 월 배당은 꾸준하게 나오는데 주가 변동폭은 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주가가 빠졌을 때가 더 기회였고 실제로는 24년 후반부 들어서는 달러가 오르고 다우가 오르고 실제로 배당이 증가되는 부분들 때문에 타미당이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2%밖에 빠지지가 않았어요. 물론 달러 환율도 반영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로 커버드 콜의 매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타미당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배당률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배당주라는 것은 주가 하방이 방어되어 있고 위에 상방도 방어되어 있는 특징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커버드 콜로 인해서 배당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타미당의 장점이었죠. 자, 슈드는 기본적으로 3.64 정도의 배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커버드 콜로 한 7% 정도 목표를 배당으로 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10% 이상 배당이 꾸준하게 나오는 것인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90원 정도, 80원, 90원 정도 나오다가 최근에 좀 더 많이 나왔다가 90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자, 기본 타미당에는 배당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슈드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슈드는 100개 종목을 나누어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100개 종목이 다 배당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많이 나오는 달, 조금 적게 나오는 달 뭐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긴 하지만 한국판 타미당, 한국판 에미당, 한국판 솔미당 같은 경우에도 배당이 조금씩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대략 1,000만원당 10만원 나옵니다. 이런 상품 사실 없어요. 그리고 1억 하면은요, 지금 100만원씩 나옵니다. 월에요, 매월. 그러니까는 이런 상품이 없죠. 2억 넣어놓으면은 대략 200만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품이 현존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상품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없었어요. 옛날에 ELS가 있었거든요. ELS가 월분배 방식이 있었는데 이거 근데 60% 빠지게 되면은 바로 낙인 쳐서 배당 끊기고 주가 반토막 납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진화된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은퇴를 앞두고요. 왜냐하면 은퇴 자금은 기본적으로 좀 안전해야 되거든요. 뒤에 커버드 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제가 옛날에 생방송 때 말씀드렸던 그 ETF를 투자했을 때 어떻게 은퇴를 할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0만 원씩 투자한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여기 4억이 있으면 그냥 은퇴하시면 돼요. 물론 본인의 은퇴에 대한 그 뭐 필요한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없다라고 하시면 20년 동안
200만씩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200만 원 모으고 첫 달은 넘어가고요. 둘째 달은 200, 그 다음에 400만 원이 되고 200주를 첫 달에 샀고 또 200주를 사게 되는 거죠. 200만 원 투자했으니까. 그러면은 400주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배당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략 한 주당 90원 정도 나온다고 치면은 36,000원이라는 배당임금이 바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 주를 더 사는 거예요. 왜냐면 한 주당 만 원이라고 치면은 3만 원에 세 주를 살고 6,000원이 남잖아요. 그 짜투리 금액 여기에 이제 MOD 형태로 나옵니다. 그럼 짜투리도 나중에 2, 300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자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늘어난 자금이 결국 4억 8천이 되는 건데, 자, 문제는 자, 세금을 다 떼고 대략적으로 세금을 떼고도 330만 원이 남는 거예요. 돈을 모으면서 돈을 쓰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돈이 그대로 있어요. 신기하죠. 운이 좋으면 오를 수도 있고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큰 변동 없이 돈이 그대로 있는데 생활비는 쓸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은 계속 모으시는 거예요. 그냥 무지성으로 지금 해도 될까요가 아니라 그냥 지금 부터라도 하겠습니다가 돼야 되는 게 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초 어반하이 같은 이제 2억짜리 오피스텔을 산다라고 치면은 3천에 7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두 개 사면 4억이잖아요. 그럼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돈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보증금 3천만 원이니까 두 채면 6천만 원밖에 못 받네요. 그러니까 여기 돈이 그대로 있고 배당 나오는 거랑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이런 오피스텔인 것 같습니다. 제일 싼 오피스텔 한번 본 거예요. 서초 남부터미널 근처에요. 아무튼 이런 형태로 타미당 2호의 매력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타미당과 기본 타미당, 뭐 타미당 1호, 2호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거는요. 타미당 1호가 성과가 얼마니, 기본 타미당이 얼마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내 목적에 맞는 그런 상품을 선택하는 게 결국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기본 타미당은 당연히 커버드 콜에 대한 그 이해도가 있으면은 당연히 상승장에서는 상승폭이 제한되기 때문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하락폭에 대해서는 주식만 100% 들고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타미당 2호는 또 이런 부분들이 장단점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21%, 23%, 25% 정도를 여기 제가 써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시장이 좋으면은 기본 타미당이 제일 낫겠지만 여러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나중에 이 주식을 팔아서 생활비로 쓰겠다는데 그게 솔직히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 제가 정말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런 그냥 꿈에 그리는 말씀하지 마시고 타미당 2호로 알아서 배당 나오는 것이, 알아서 연금처럼 나오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주식을 팔아서 사겠다?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런 댓글 다실 거면 안 다시는 게 나아요. 슈드 ETF와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이 결국 커버드 콜인데, 뭐 커버드 콜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주식을 기본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우측이고 수익률이 위입니다. 가격이 오르면은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 기본 포인트인데, 이제 콜옵션을 매도하는 거죠. 콜옵션 매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콜옵션 매수자는 요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주고 요 주가가 일정 수준보다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에 사겠다라고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프리미엄을 주고. 근데 주가가 여기까지 올랐다 그러면은 여기에 사겠다라고 했는 이 가격보다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난 여기에 살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100원이고 여기 200원이라고 치면은 나는 200원짜리 주식을 100원에 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원을 버는 겁니다. 단 프리미엄만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미엄이 결과적으로는 콜옵션 매도자가 보증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콜옵션 매도자는 여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커버드 콜이 콜옵션 매도자거든요. 프리미엄을 받아요. 미리 받고 주가가 급등하지만 않으면 다 내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금씩 또 딥하게 들어가면은 너무 힘들어지니까 하여튼 요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자, 보세요. 일단 매도하는 자산은요. S&P 500입니다. S&P 500이에요. 그래서 S&P 500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나스닥보다 변동성이 작고 급등하는 경우는 잘 많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많이 오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콜옵션 매도를 한다라는 것은 일정 수준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은 프리미엄을 그대로 받고요. 일정 수준 상승하더라도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해도 같이 나는 이 상승분을 셰어를 합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 올라도 셰어를 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주가가 일정 수준 하락하면은 이 프리미엄은 무조건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콜옵션 매수자가, 내가 다시 한번 더 그려드릴게요. 정신없어졌으니까. 주가가 올라야지 이 콜옵션 매수자는 행사를 하잖아요. 근데 주가가 떨어졌다. 주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행사를 안 하죠. 그냥 나는 이 프리미엄만 손해를 보고 마는 겁니다. 콜옵션 매수자는요. 행사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사야 되는데 바보죠. 주가는 떨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가가 일정 수준 하락하게 되면은 프리미엄으로 손실을 보전한다. 이 프리미엄이 결과적으로 매도자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리미엄 때문에. 그래서 일정 부분 이상 하락하면 손실을 보는 구조입니다. 자, 보세요. 세군 3대 1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좀 웃기긴 하지만
주가가 아니, 이 커버드 콜이 하락하는 경우는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상 하락해야 손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방은 제한되어 있는 형태긴 한데 하방이 또 방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리지 않아요. 실제로 코스피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주가 밀린 거 혹은 24년 대비해서 주가가 밀린 거 보면 한 10%밖에 안 밀린 것처럼 보이지만 내 체감은 30%씩 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3배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코스피가 오늘 3% 아니 1% 빠졌습니다 하면은 내 주식은 3%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선방한 것처럼 보이지만 30% 정도 하락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 타미당 같은 경우에는 주가만 해도 순수 9.6%나 상승을 했습니다. 24년 들어서 이 밴드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만 해도 좋은 건데 왜냐하면 10% 배당은 꾸준히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서 플러스 알파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요. 환율도 반영되어 있고 여러 가지 또 막판에 또 계엄 때문에 또 수급이 또 몰리는 일정 부분 괴리가 조금 벌어지긴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안하실 거는 주가가 이렇게 같이 오르면서 배당까지 나오는 그런 만능 아이템은 당연히 아닙니다. 저는 차라리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만 돼도 감사한 거거든요.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것은 또 그만큼 표준 편차가 벌어지게 되고 중심으로부터 수익률의 편차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또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튼 이제 상승 요소에 대해서는 슈드가 오른 것도 있고 환율도 오른 것도 있고 타미당에 대한 그 커버드 콜의 효과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율적인 측면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게 두 가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역사적으로 뭐 오랜 기간 동안에 환율이 이만큼 올랐을 때가 있었고요. 이때는 2008년이었네요. 이때는 그 다음이 많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영향도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겸손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20%씩 30%씩 계속 오르면 다 부자 됐죠.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 환율도 언젠가는 돌아가거나 뭐 또 고점에서 유지하거나 여러 가지 좀 무브먼트를 일으킬 수 있겠지만 내 20%의 수익률이 결코 계속해서 이루어지진 않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앞서서 가정했을 때도 10% 20%를 가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배당만 가정했을 뿐입니다. 주가는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시장에 따라서 좀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슈드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슈드는 1년 동안 6%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오른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 배당이 3.64 나왔으니까 대략 한 10% 오른 겁니다. 슈드만 바탕으로 해도 10%가 오른 거고요. 환율이 한 10% 올랐으니까 기본 타미당이 20% 정도 이상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율이 완전히 반납하는 수준을 또 가정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슈드에 몰빵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나눠서 사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눠서 모은 게 지금 하여튼 많이 모았습니다. 슈드랑 제피를 제일 많이 모아놨어요. 진짜 실제로 슈드를 보면 자 보세요. 블랙락, 시스콤, 브리스톨 마이어스, 홈디포, 쉐브론 같은 종목들이 4%씩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기술주에 몰빵되어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기술주 해봐야 시스코 들어가 있고 또 기술주 해봐야 여기 또 UPS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배당주 위주다 보니까 금융주, 헬스케어, 그다음에 뭐 바이오 제약, 통신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보면 블랙록이 가장 비중이 커요. 블랙록을 볼게요. 블랙록은 지금 보면 주가 계속 오르다가 약간 밀려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최근에 밀렸다라고 해도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요. 지금도 보면 이건 무슨 월봉이네요. 월봉 봐도 계속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주당순이익이 5% 증가하고 있고 ETF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이 조금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언젠가는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하드웨어도 성장을 좀 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소프트웨어 빅테크 쪽에 몰려 있는데 장비주들도 IT 하드웨어 종목들도 성장세가 좀 괜찮다라는 것을 제 의견이 아니라 모건 스탠리 거를 최근 거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시스코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슈드다운 종목들이 결국 이런 겁니다. EPS거든요. 주당 순이익이 결국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23년, 그다음 24년, 24년 10월까지 이렇게 보면은 주당 순이익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측면. 그러니까
한 주당의 배당금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 슈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배당을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3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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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원 이렇게 봐도 되지만 희석된 EPS를 보면 한 주당 순이익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가장 슈드다운 종목들이 바로 시스코의 두 번째, 여기 포트폴리오 보면 시스코가 두 번째고 블랙록이 1번이거든요. 이거 실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어서 내 은퇴 자금들을 잘 굴려줄 것 같다라고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슈드와 커버드 콜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던 것보다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나 신규 진입은 그냥 돈 생길 때마다 하시면 됩니다. 떨어질 때 혹은 고점에서 하면 어떡하나요 하지만 사다 보면요, 꾸준히 사다 보면 여기서 맞춰지고요. 더 떨어지면 또 사다 보면 여기서 맞춰지고요. 또 사다 보면 결국 평균가로 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커버드 콜의 특징이다, 그게 배당주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10년, 20년 일단은 그렇게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돈 생길 때마다 사는 것을 오히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